안녕하세요. 2023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 김준희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만 상황이 좋아져서 머지않아 직접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책을 만들고 나누고 읽는 모두를 위한 기관입니다. 출판산업의 각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독서를 중심으로 한 문화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저는 진흥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자님의 정명의 정신,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으로 다스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맞도록 이름을 고치든가 이름에 맞도록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임직원 모두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을 담아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산업과 문화, 정책 연구의 큰 틀은 유지하되 기존에 다소 소극적인 느낌을 주던 지원이라는 본부명을 진흥이라고 바꾸어 좀 더 적극적 의지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부서도 명칭을 바꾸고 소속을 바꾸어서 그것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진흥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3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판 생태계의 균형 발전입니다. 최재천 교수님께서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출판 산업 생태계에는 창작자와 출판사, 유통사, 서점, 그리고 독자까지 서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데요. 다른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서로 손을 잡아야만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지 정보와 유통 정보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그 근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을 통하여 출판사들은 애써 만든 책의 발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 카탈로그를 그 목적에 맞게 쉽게 만들므로써 마케팅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통사는 이 전산망을 통해서 잘 정리된 서적 정보, 즉 디지털 메타데이터를 출판사로부터 받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통사가 제공하는 유통정보는 출판사와 독자의 선택을 돕게 될 것입니다. 서점은 출간 예정 도서 정보를 미리 얻음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만드는 특색 있는 큐레이션을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서점이 제공하는 판매 정보는 출판사의 기획과 마케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서들께서도 통합 전산망 안에서 도서관 설립 목적에 맞는 수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지난 1년 동안 통합 전산망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용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업계에서 바랐던 그러한 기능들이 더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K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하루게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진흥원은 출판의 미래를 위한 다음 단계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출판 시장을 키우고 출판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콘텐츠 제작과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두는 그림책입니다. 상대적으로 언어 장벽이 낮은 그림책은 훌륭한 작가들의 역량과 함께
대한민국만이 가진 역사적 다양성을 만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등 굵직한 도서전에서 매해 수상자를 배출하는가 하면 지난해 이수지 작가님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하는 등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케이브 그림책 세계화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그림책 시상 프로그램과 그림책 국제 교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축소되었던 저작권 수출 지원 사업들도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도서전을 비롯해 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제는 보편적 독서 문화의 확산입니다. 독서 문화 확산의 뿌리가 되는 것은 어린이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소중한 미래 독자인 어린이들에게 많이 읽는 것보다 재미있게 읽음으로써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흥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선물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독서 진흥을 위한 북토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 토론 한마당, 진로 탐색 및 독립출판물 발간 등을 진행하는 독서문화 캠프 등도 독서 문화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독서 경영 우수 직장 인증, 도서관과 문화원 등의 인문 독서 강의 등을 지원하는 독서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는 한편 병영시설과 교정시설 등에도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서 상대적으로 문화복지를 누리기 어려운 곳까지 살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독서대전도 소개에 빠뜨릴 수 없겠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고양시가 책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1년 내내 가득한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4050 책의 해로 지정되었습니다. 출판사와 서점, 도서관과 작가가 함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즐길 만한 프로그램들도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개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가 민첩하고 영리한 동물의 상징인 만큼 저희 출판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토끼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현장에 반응하는 퀵 리스폰스의 자세로 한 해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장들이 올해의 주요 사업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책. 계속 글을 쓸 수 있도록,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읽기 쉽고 편하게, 읽고 싶은 책이 될 수 있게, 갖고 싶은 책이 될 수 있게, 마음의 선물이 될 수 있게, 독자와의 우연한 만남을 응원하고 따뜻한 힘이 되어드려요. 책을 만들고 책을 나누고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안녕하세요. 이번 사업 설명회를 담당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최다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사업 발표 자료는 출판진흥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오른편에 마련된 댓글창과 카카오톡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채널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판 콘텐츠팀 권성남입니다. 출판 콘텐츠팀은 23년에 세종도서 선정 84억 원,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14억 원, 중소출판사 출판 콘텐츠 지원 7억 원 등 3가지 사업에 10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세종도서는 도서에 대한 선정 사업이고 우수출판 콘텐츠와 중소출판사는 원고 상태의 발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세종도서 선정, 구입 지원 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서 사업은 국내 초판 발행된 교양, 학술도서 950종을 선정하고 종당 800만 원씩 구입하여 지역 대표 도서관, 사회 소외계층 등 3,300곳에 45만 권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정된 기간 내 국내 초판된 도서여야 하고 교양 부분 ISBN 부가기호 첫 번째 자리가 0147번, 학술 부분은 9번입니다. 선정 분야는 총류, 철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 관광 등 10개 분야입니다. 심사 방법은 사전 심사를 포함한 1차 심사, 2차 심사, 2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심사 총평을 작성해 결과 공고를 할 때 외부에 공개합니다. 22년에는 교양 부분 8,698종, 학술 부분 2,427종, 모두 11,125종이 접수돼 최종 선정작 950종을 선정하였습니다. 교양 부분은 15.8대 1, 학술 부분은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3년은 전년보다 예산이 9,900만 원 감소해 학술 부분 선정 조서를 400종에서 390종으로 10종 줄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도서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3월에 누리집을 통해 사업 공고를 하고 4월에 신청 접수, 5월에서 7월 도서 선정에 대한 심사, 8월에는 선정 결과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수출판 콘텐츠 사업은 원고 상태의 우수한 출판 콘텐츠를 발굴하여 저자에는 저작상금 300만 원, 출판사에는 도서 제작비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은 개인 또는 출판사, 누구나 가능하고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5개 분야의 도서로 발간이 가능한 국내 창작 원고이어야 합니다. 심사 방법은 사전 심사를 포함한 1차 심사, 2차 심사, 2단계로 진행됩니다. 22년에는 모두 2,244편이 접수돼 최종 100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 출판 콘텐츠 사업은 1인, 지역출판사, 청년대상 운모작 등에 대한 쿼터제를 운영하는데 22년에는 31편을 선정하여 취약계층의 출판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3년은 전년보다 예산이 3억 6천만 원 증가해 40편이 늘어난 140편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다양한 출판 콘텐츠의 발굴과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월에 누리집을 통해 사업 공고 후 응모작 접수를 하고 3월에서 5월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결과 공고, 6월부터 진흥원, 출판사 간 출판 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도서 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출판사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출판사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은 원고 상태의 우수한 출판 콘텐츠를 발굴하여 출판사에 출판 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직원이 5인 이하인 국내 중소출판사입니다. 우수출판 콘텐츠 사업과 마찬가지로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5개 부자의 도서로 발간이 가능한 국내 창작 원고이어야 합니다. 저작 상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사 방법은 사전 심사를 포함한 1차 심사, 2차 심사, 2단계로 진행됩니다. 22년에는 모두 887편이 접수돼 최종 120편을 선정하였습니다. 22년 중소출판사 사업의 경쟁률은 7.4대 1로 전년보다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기금 예산 증액 여부에 따라 선정 편수가 조정됩니다. 23년은 120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6월에 누리집을 통해 사업 공고 후 응모 편수를 접수하고 7월에서 8월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결과 공고, 8월부터 진흥원, 출판사 간 출판 협약을 체결하고 24년 1월까지 도서 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출판 콘텐츠 팀의 23년 사업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산업팀장 서연경입니다. 미래산업팀은 전자책, 오디오북 등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전자출판 활성화 육성 사업, 신성장 동력 창출 사업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로의 확장을 지원하는 출판 원천 콘텐츠 다중활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출판사의 전자출판 역량 강화 및 양질의 전자책 확충을 위해 일반 도서, 미출간 원고를 대상으로 PDF, EPUB2, EPUB3 유형의 전자책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텍스트형, 멀티미디어형, 장애인 접근성 강화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올해부턴 전자책 제작 지원으로 일괄 추진하고 형식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PDF 30만원, EPUB2 40만원, EPUB3는 장애인 접근성 요소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절차는 3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고를 진행하고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제작을 위한 출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 사업입니다. 우수 전자출판물 발굴 및 포상, 홍보를 통해 국내 전자출판 콘텐츠 및 시장 확대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국내에 발행되어 유통 중인 전자책 및 오디오북 등의 콘텐츠로 시상 분야는 대상 1편에 1,000만 원을, 우수상은 총 5편으로 각각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사업 절차는 5, 6월에 공고 및 접수, 7월 심사 및 선정, 9월 시상식 개최, 10월, 12월에는 수상작 홍보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한국출판 콘텐츠센터에 위치한 K피파 디지털 북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디지털 출판 기업 및 종사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출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사업 교류회, 오디오북 콘서트 개최, 디지털북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 장비 등 대여 등이 있으며 스튜디오 및 회의실 대여 등은 2월에서 12월까지 상시 운영합니다. 다음은 전자출판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전자책 콘텐츠 및 기술의 해외 홍보,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전자출판 기업을 지원합니다. 올해엔 4월 런던 도서전, 10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여를 준비 중에 있으며 도서전당 각 7개 내외의 참여사를 모집하여 전시 부스 임차, 디자인 시공, 도서전 내 홍보 마케팅, 현지 통역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서점, 도서관, 북카페 등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디지털북, 디지털기기, 디지털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및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개소를 대상으로 각 1,90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을 올해엔 신규 10개소에 각 2,000만 원을,
2019년 이후 선정가중 우수 운영사를 대상으로 20기소에 각 900만 원을 지원을 통해 콘텐츠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절차는 2, 3월에 공고 및 접수, 3, 4월에 선정 및 협약 체결, 5, 12월엔 사업 운영 및 현장 점검 방문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오디오북 콘텐츠 공급을 통해 시장 활성화 및 수요 증대를 목적으로 출간 및 미출간 도서를 선정하여 한 건당 최대 5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절차는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고를 진행하고 결과물 및 유통검수 등을 통해 지원금 한도 내에서 제작 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판 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출판 산업 분야 인프라 개선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 개발을 지원을 목적으로 출판사 및 출판 분야의 기술 개발이 가능한 중소, 중견기업의 한 개 과제당 최대 2억 이내의 과제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절차는 2, 3월에는 공고 및 선정, 5월에는 협약 체결 이후 과제 개발을 진행하여 11월 최종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출판 원천 콘텐츠 다중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판 원천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로의 확장을 지원하므로 출판 산업의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판 IP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 및 작가, CP사로 한 과제당 최대 6천만 원씩 총 3개의 과제를 지원합니다. 사업 절차는 2, 3월 공고 및 선정, 4월 협약 체결 이후 10월까지 과제 수행 후 11월 최종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미래산업팀 사업 소개를 끝마치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산업진흥본부 미래산업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전산망 운영팀장 김진우입니다. 통합전산망 운영팀은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판유통 통합전산망은 투명한 출판유통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도서의 생산, 유통, 판매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 시스템입니다. 출판유통 통합전산망은 21년 9월부터 개통하여 운영 중이며 작년에는 출판사, 지역서점, 도서관 등 사용의 편리성과 활용성을 중점에 둔 기능 개선을 통해 회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출판사 회원 대상 주요 서비스로는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정가 변경 관리, 출판사 홍보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판매 통계 기능은 주요 유통사의 판매 데이터와 함께 연령, 지역, 성별의 독자 데이터를 한눈에 분석하여 도서 기획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리 기능에서 출판단체 및 출판사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 기능은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하여 발간도서 카탈로그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으며 제작된 카탈로그는 인쇄, 링크, 파일 저장과 이메일 발송 등 홍보 마케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출판사뿐 아닌 다양한 출판업계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회원 기능도 개선하였습니다. 도서관 사서를 위한 신간도서 알림 기능 등 수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서점을 위한 지역별 판매 통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신간 및 출간 예정 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도서에 대한 정보를 먼저 볼 수 있으며 주제 분리별 판매 통계 및 독자 통계, 대출 통계 등 다양한 출판산업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출판유통 통합전산망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출판 관련 업계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출판산업팀장 김병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출판산업팀 추진사업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 출판물 불법 신고센터 운영. 둘, 지역서점 육성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사업은 출판물 불법 유통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신고센터는 건전한 출판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및
23조에 근거하여 도서정가제 준수와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제도 안내와 상담, 그리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건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신고센터는 도서정가제를 유통사 간의 과다한 가격 할인 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독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는 출판물 불법 유통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해당 신고건은 사실조사를 거친 후 위반 사업체의 관할 지자체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서 사재기 위반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지역서점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지역서점 지원 사업은 사업 유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역서점의 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오늘의 서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자 초청 강연회, 독서 모임, 신앙송, 북콘서트 등 지역서점에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총 58개 서점을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서점은 지원금 560만 원 한도 내에서 5회 이상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정 서점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서점 스스로가 자유롭게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사오니 지역민과 소통을 계획하고 계시는 서점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 공고는 3월 중 진흥원과 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점 지원 사업은 우리 동네 문화서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점주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총 20개 지역서점을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 서점은 전문 문화기획자가 구성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받은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 보실 수 있도록 운영비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업 공고는 7월 중 진흥원과 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올해는 우리 서점도 문화활동에 도전해보고 싶다 생각하고 계신다면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서점 지원 사업은 큐레이션 서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서점만의 큐레이션 강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및 서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총 10개 지역 서점을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 서점은 서가 큐레이션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새롭게 기획한 큐레이션 서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 공고는 3월 중 진흥원 홈페이지와 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역민의 요구와 변화하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서 기획, 새롭게 공간 기획을 시도하고 싶은 서점이라면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사업은 지역 출판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 소재한 출판사,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출판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프로젝트 유형은 지역의 우수 작가와 콘텐츠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지역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도서 발간, 지역민과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 축제, 지역 출판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 출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총 10개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출판 콘텐츠의 생산 활성화, 지역 독자의 문화행사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고는 3월 중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출판 산업팀은 건전한 도서 유통 질서 유지와 지역 서점, 지역 출판 활성화를 위한 많은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문화팀 팀장 이창미입니다. 독서문화팀은 청소년 북토큰 지원 등 출판 수요 창출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책 읽는 사회 기반 조성 및 국민 독서문화 확산, 방역 독서 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독서문화팀 사업 전체 예산이 약 113억 원입니다. 사업 가지수가 많아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설명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북스타트는 아기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림책 2권을 선물하는 도서관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북스타트는 올해 20주년을 맞아 아기와 양육자 대상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이 도서관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초등 북스타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실은 지역 주관처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업 주관처인 북스타트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 체험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독서문화 소외 지역을 책 체험버스가 방문하여 버스 안에 탑재된 전자책, 오디오북, VR 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75곳의 기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업 수행사를 3월에 선정해 전국 방문처를 모집합니다. 서울부터 11월까지 학교,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지역 독서 축제 등을 방문합니다. 세 번째, 독서문화 캠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청소년은 진로 탐색, 창작과 비평, 독립 출판물 발간, 주제 탐색 등 4가지 테마의 독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월 달에 지역별 운영 사업자 총 20곳을 선정해 연간 40회 캠프를 진행합니다. 4번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책 한 권과 바꿀 수 있는 북토큰을 제공합니다. 북토큰 교환권을 받은 학생은 지역 서점이나 온라인 주문센터에서 책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협조를 통해 올해 약 24만 명 학생에게 서울부터 북토큰이 배포됩니다. 5번째,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교내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60개 학교에 100만 원씩 독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은 학교 및 신청하시는 선생님 기획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선생님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6월에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번째,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약 20곳을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참여시설은 법무부를 통해 추천이 되며 함께 읽기, 함께 쓰기, 문화체험 등 행사가 진행됩니다. 사업 수행사를 3월에 모집, 프로그램은 5월부터 진행됩니다. 7번째,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속에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 400개 독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합니다. 독서 동아리를 지도할 길잡이도 양성하며 동아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각종 교육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할 지역 주관처도 5곳을 모집해 지역별 25곳 이상 공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8번째, 독서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문학, 역사, 예술, 철학, 자연과학 등 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강의 개최를 지원합니다. 희망기관을 3월에 모집하여 선정기관 70곳은 서울부터 10월까지 강의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관에게는 강사료,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합니다. 9번째,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입대부터 전역까지 장명들에게 독서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올해 280개 부대 대상, 부대별 6회, 문학, 예술, 철학, 자기개발 등 분야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외 신병교육대 북콘서트 개최, 신병 독서 꾸러미 제공, 독립출판물 발간, 콘텐츠 창작,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체계의 사업입니다. 출판사, 서점, 도서관, 작가 등 단체와 협력해 매해 체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청소년, 2021년에는 60+ 세대, 2022년에는 청년, 올해는 4050 세대가 대상입니다.
우리 동네 서점, 도서관 등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4050 세대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책의 홈페이지에서 3월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번째 심야 책방입니다. 상반기 50개 서점, 하반기 50개 서점을 선정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야간에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점 모집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2월 하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번째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실버 세대가 독서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지역주간차별 어르신 20명이 36시간 동안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후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독서문화 활동을 진행하십니다. 올해 8개 지역을 선정하며 공고문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번째 대한민국 독서대전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됩니다. 연간 독서문화 행사를 2월부터 11월까지, 본행사는 9월 중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강연, 전시, 체험, 공연, 토론, 시민 참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서문화팀 사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진흥팀장 김상우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2020년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문진흥팀의 2023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지역 문화시설과 인문활동가의 협업으로 생활밀착형 인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생활문화시설로서 더 구체적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지역자치센터, 평생학습관, 지역서점, 공연장 등 공연시설, 미술관, 문화의 집, 문학관 등입니다. 그리고 인문활동가는 미취업 상태로서 인문융합계열 학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보유자입니다. 인문활동가에게는 강의 사립비 600만 원을, 생활문화시설에는 운영비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총 100건으로 시설 한 곳당 3개 프로그램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문활동가는 인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이후 생활문화시설과 상호 매칭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분야 및 유형은 설명의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월에는 사업 공고와 접수,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며 4월에는 심사 및 선정을, 5월에서 10월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11월에는 결과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12월 실적 제출 및 정산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문실험 공모전입니다. 인문실험 공모전은 청년과 시민 대상, 참여형, 실천형, 해결형 인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실험형과 시민 협업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청년 실험형은 만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인문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총 100개 팀을 선정하며 팀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민협업형은 인문, 문화 분야 역량을 보유하고 지역 주민 3인 이상을 시민연구원으로 모집하여 협업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총 30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며 한 곳당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월에 사업 공고 및 접수를 시작하며 4월에 심사 및 선정을, 5월에서 10월에 프로젝트 운영을, 11월에는 결과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12월에는 실적 제출 및 정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학교 밖 인문교실입니다. 방과 후 학교 밖 인문교실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인문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 인문 소양 함양 및 인문 정신 문화 확산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이렇게 5개 권역에서 각 20개 내외의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월에 수행기간을 선정하고 3월에서 4월까지 참여기관과 참여자를 접수할 예정이며 인문교육 프로그램은 4월에서 12월까지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인문지능팀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등을 확인하시거나 인문지능팀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진흥본부 K북 콘텐츠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북 콘텐츠팀장 오기정입니다. K북 콘텐츠팀은 국내 출판 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K북의 한류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사업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 그림책의 세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그림책에 시상하는 올해의 그림책 대상, 멕시코, 프랑스, 이탈리아를 해외 거점으로 하여 그림책을 보급하고 상호 교류하는 사업, 국제아동문학상 추천 지원, 그림책 작가 아카이빙을 통해 K-그림책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출판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K북 저작권 마켓 사업입니다. 해외 출판사와 에이전시를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출판사와 1:1 비즈매칭 저작권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울국제도서전과 연계하여 6월 12일, 13일 이틀간 서울 시내 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외 소개 가능한 도서 5종 이상을 보유한 국내 출판사 60개사를 선정하고 해외 바이어 50개사 이상을 초청하여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찾아가는 도서전 사업입니다. 기존 도서전 참가가 아닌 해외에서 국내 출판사와 해외 바이어 간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는 B2B 도서전입니다. 개최 국가는 출판계 의견과 시장 조사를 통해 정하게 되며 23년 개최 국가는 4월 일본, 7월 프랑스, 9월 태국 3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전 2-3개월 전에 출판사 대상 공모가 진행되며 선정된 출판사에는 상담 공간, 비즈매칭, 통역, 홍보지원금, 아시아 70만 원, 유럽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에 직접 참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서를 접수받아 수출 전문가가 수출 상담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니 해외 소개를 원하는 도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 출판 저작권 수출을 목적으로 국제도서전에 참여하는 출판사와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항공료, 부스비, 등록비 등의 해외 도서전 참가 비용 실비를 지원하거나 홍보 자료 번역, 제작하는 해외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30개사에 지원하며 최대 500만 원의 참가 지원금이 지원되며 중소업체를 최소 30% 선정합니다. 다음은 국내 출판물의 해외 홍보 자료를 제작, 번역하는 수출용 출판 홍보 자료 지원 사업입니다. 초록 샘플 번역 지원 사업은 1월 초에 연간 공고가 나갔으며 10월까지 차수별 상시 접수가 진행되니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연간 초록은 30건, 샘플은 15건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활용 계획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선정에 유리합니다.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사업은 2월에 공고 예정이며 30개사 내외 출판사를 선정하여 2개 언어까지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합니다. 다음은 해외 도서전 킬러 콘텐츠 전시 사업입니다. 시장별 특성에 맞춘 국내 출판 콘텐츠를 선정하여 전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월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8월 베이징 국제도서전, 11월 샤르자 국제도서전에는 주빈국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볼로냐 국제도서전에는 한국 그림책 작가 4분을 모시고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체가 불확실한 베이징 국제도서전의 경우 다른 도서전으로 변경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해외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도서 정보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는 K북 플랫폼입니다. 현재 K북 플랫폼에는 영문으로 번역된 국내 콘텐츠 6,300여 종, 약 600개의 출판사 정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출판 정보를 담은 영문 웹진 K북 트렌즈를 매월 1회 발간하고 있으며 국내외 출판 관계자 6,000여 명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수출되어 발간된 한국 도서 6,000건의 상세 정보를 수집하여 플랫폼 아카이브에서 해당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K북의 해외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출판 콘텐츠 해외 발간 지원 사업은 국내 출판사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여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 사이에 발간되었거나 발간 예정인 해외 출판사에 발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0종을 선정하며 지원금은 최대 400만 원으로 권역별 차등 지원됩니다. 네, K북 콘텐츠팀 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업 내용 및 일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판 아카데미 팀 정희주입니다. 출판 아카데미 팀에서는 출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컨설팅과 창업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출판 아카데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 출판계 재직자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판 기획, 북디자인, 디지털 출판 콘텐츠 등 총 7개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연간 20회 제공합니다. 출판계 종사자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업 공고는 2월, 교육과정은 3월에서 10월까지이며 올해 약 500명의 교육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아카데미입니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세계 출판 추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출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 단기 연수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2년은 국내에서 온오프라인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직접 방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후 참가 신청 및 심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방문팀을 선발, 해외 현지 활동에 드는 비용 및 가이드와 통역 서비스 등 일부를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가자 간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데이도 개최됩니다. 지원 범위는 프로그램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모집 공고에서 상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수출 아카데미입니다. 먼저 수출 아카데미는 출판 수출 분야 또는 출판 분야 예비 입문자 및 재직자에게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예비자 과정, 재직자 기본 과정, 재직자 심화 과정, 3개 과정을 연간 5회 개최합니다. 과정당 수강 인원은 25명 내외로 사업 공고는 3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은 출판 경력자 재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출판 경력자 재취업 지원 사업은 출판계 경력 단절 근로자, 고용보험 2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게 인력 고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출판계 경력 2년 이상이면서 경력 단절 3개월 이상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근로자와 기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60만 원씩 3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모두 59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 전문 인력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전문 인력 취업 지원 사업은 출판 수출 분야 취업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출판 사업자에게 3개월간 월 150만 원씩 총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2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자로 지원 규모는 26명 내외입니다. 이어서 출판산업 분야별 컨설팅입니다. 출판산업 분야별 컨설팅은 출판업 종사자나 예비 입문자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하여 온라인, 전화, 오프라인 대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 분야는 법률, 창업, 세무, 마케팅, 수출 등 10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연중 가능하며 자문위원과의 대면 오프라인 컨설팅은 월 1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출판 지식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출판 지식창업보육센터는 출판 관련 예비 창업자와 5년 미만 초기 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강소형 출판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암동 진흥원 서울사무소 5층에 24개 보육실이 있습니다. 입주 기업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입주 신청서 등 상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대표 화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출판 아카데미 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판정책연구팀 윤혜정입니다. 출판정책연구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통계조사와 정책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판산업 기초통계조사 및 정책개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출판산업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출판산업 실태조사는 한 해 동안의 출판산업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이며 매해 12월에 출판산업 결산 컨퍼런스를 통해 주요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출판사업체와 출판유통사업체, 그리고 전자책 사업체 등 약 2,500개사를 대상으로 매출액, 고용, 수출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분야별 출판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사인 만큼 출판계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출판산업계에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출판 통계 및 동향 분석을 제공하는 KP파 출판산업 동향 발간입니다. KP파 출판산업 동향은 7월과 12월에 발간하는 반기 단위의 출판산업 트렌드 분석 보고서입니다. 신간 발행 통계를 집계하고 상장사 동향 및 경기 동향 지수를 분석하며 판매 데이터와 소비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기관별 출판산업 생산, 판매, 소비 동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KP파 출판산업 동향 보고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판산업 정책 리포트 KP파 리포트 발간입니다. 2022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국내 출판산업 현황 및 현안에 대해 시의성 있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출판 정책 채널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 4회 온라인으로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출판 유통의 현 주소,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의 이해와 전망 등 4종의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KP파 리포트는 출판산업계 이슈를 검토 분석하되 업계의 수요조사를 통해 발간 주제를 확정하고 주제별 4개 내외의 심층 분석 원고로 구성됩니다. 업계 수요에 기반해 실효성 있는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출판산업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출판산업 실태조사 성과진단 및 체계 개선 연구, 출판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양성 체계 마련 연구, 다문화 과정 독서 실태 조사 및 독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6건의 조사 연구가 추진되었습니다. 조사 연구 주제는 진흥원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연구 결과는 연말에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흥원의 조사 연구 사업에 관심 있는 학계 및 관련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출판산업 컨퍼런스 및 포럼 개최 지원 부문입니다. 진흥원은 출판산업계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KP파 열린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창립 10년을 맞은 진흥원의 성찰과 미래, 북큐레이션, 지역출판문화산업 등의 키워드로 여러분과 함께 논의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출판산업 및 독서문화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출판산업계 민간단체의 컨퍼런스 개최 지원 사업도 계속되니 관심 있는 단체에서는 2, 3월 중 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시고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판 전문 웹진 출판엔 발간 부문입니다. 진흥원은 매월 발간하는 출판 전문 웹진 출판엔을 통해 출판산업계 종사자 및 일반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출판문화 산업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2년에는 총 128건의 원고를 게재하였고 4명의 편집위원과 125명의 필진이 출판엔 발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출판에는 출판의 현재를 반영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출판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매체가 되도록 2023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정책연구팀은 위 사업들을 통해 출판산업계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출판산업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출판정책연구팀의 여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